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는 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주식을 그냥 일정 부분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 고객 여러분. 저는 그 KCGI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석 상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 홍보실에 김 PD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시작하려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고객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투자를 할 적에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할까, 우리 김 PD 궁금한 점을 좀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김 PD, 그러면은 궁금한 점 먼저 첫 번째부터 질문해 주시겠어요? 상무님, 제가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다 보니 소액이라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내 돈이 일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개인 투자는 수익률이 떨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혼자 공부해야 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기업 분석, 시장 전망 등 내 수익률을 올려주기 위한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주는 거니까 저에겐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펀드를 찾고 있는데 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거는 이제 손실 위험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좋은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냐라는 조언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펀드를 고름에 있어서 한두 가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좀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적은 대안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많은 고객들이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가입액이 한 500억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펀드가 일단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커서 뭐 1000억이 넘어가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사이즈가 좀 있는 펀드들이 일단은 하나의 좋은 펀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출시한 지 그래도 5년 이상을 버틴 그런 펀드가 저는 또 좋은 펀드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이 넘어간 펀드를 장수 펀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궁금해 갖고 이제 이렇게 어떠한 펀드들이 이제 10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왜 어떻게 그게 펀드가 10년 이상 장수하는 펀드가 될 수 있을까?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펀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펀드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뛰어난 운용 성과를 보인 펀드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장수 펀드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10년이 넘은 이런 장수 펀드들은 평균 수익률이 국내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만 하더라도 연평균 7%의 거의 그런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같은 기간에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연수익률이 4% 정도 됐거든요. 이런 장수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한 2배 정도가 오른 2천만 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수 펀드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꽤 장기간 유지를 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좋은 수익률이 미래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이런 펀드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 펀드 위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되는 펀드 위주로 골라보시면은 크게 잘못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주시겠어요? 상무님 말씀 들으니 저도 장수펀드에 얼른 가입하고 싶은데요. 누구는 적립식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임의식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사실은 적립식이 좋다 아니면은 한 번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뭉칫돈으로 넣는 이제 거치식이 좋다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고 이런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적합하고 장점이 좀 더 부각되고 단점이 있고 좀 이렇게 좀 갈리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옳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나한테 어떤 투자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더 유리하고 조금 더 맞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 PD도 그렇지만은 이제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개가 매달 정해진 날에 이제 일정하게 월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소득이 있는 월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날 이제 일정 부분의 소득을 먼저 떼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꽤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일정 부분의 자금이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쩔 때는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투자할 여력이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목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서 투자 여력이 굉장히 많을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거치식으로 이렇게 투자 여유가 좀 있을 때 좀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좀 투자 여력이 없으실 때는 잠시 좀 쉬어서 투자하는 이렇게 좀 개인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저는 거치식과 적립식을 접근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생업에서 너무 이제 바쁘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나 투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어느 정도 금융 지식도 상당히 있으면서 투자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아니면 투자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의 어떤 거치식 투자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데 상무님, 개인 주식 투자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분명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 가입할 때 충분히 상담도 받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한 거지만 수익률이 너무 마이너스가 될 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 환매하는 게 맞나요? 물론 정신건강으로만 생각하면은 환매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는 가장 좋겠죠. 스트레스가 없을 테니까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내일 모레 중요한 중간고사 시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너무 걱정이 돼요. 시험을 망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시험을 포기하고 그냥 잠이나 자는 거예요.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가장 이제 마음은 편하겠죠. 스트레스도 없고. 하지만은 분명히 시험은 망칠 거고 이 학생의 인생은 별로 잘 안 풀리겠죠. 하지만 이 학생이 현실을 잘 직시하되 거기서 요점 정리식으로라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인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는 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펀드 수익률이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을까? 그거는 저는 청개구리식으로 투자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개구리식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적에 오히려 투자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투자가 굉장히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이래서 모든 사람이 환매를 하거나 투자에서 자금을 빼고 도망가려고 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더 투자를 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또 컨트라리언 뷰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는 조금 거꾸로 투자를 한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셋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김 PD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손실이 너무 힘든 구간이다. 그렇다면은 그 구간에 오히려 더 적극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투자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런 컨트롤리언 뷰 혹은 이런 청개구리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의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대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제안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6대4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시기를 가든지 간에 항상 주식을 60%, 채권을 40%의 비율로 항상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 성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6대4로 시작했던 포트폴리오가 7대3 아니면은 심지어 8대2 뭐 이렇게 투자 비중이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오히려 주식을 일정 부분을 차익 실현해서 채권을 더 늘려서 다시 6대4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이 막 나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게 6대4가 5대5가 되거든, 심지어 역으로 4대6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채권이나 예금에서 이제 자금을 빼서 주식시장을 오히려 더 투자를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6대4 비율을 맞추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럼 맨날 이거를 그 비율을 맨날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걸 뭐 주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하나의 또 다른 룰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펀드가 무조건 뭐 마이너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20%를 가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일정 부분의 뭐 50%든 30%든 추가 투자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행을 한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50% 수익이 날 때마다 투자 수익의 절반을 빼서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 일단 돌려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플한 자기만의 어떤 룰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투자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주식을 그냥 일정 부분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그 룰을 만들어서 청개구리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상무님 말씀 듣다 보니 저도 욕심이 생겨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정하고 나만의 룰을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의 펀드가 아닌 여러 가지 펀드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유튜브에 제가 또 나와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